학성 스님이 마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말. 만불삼방 제 5부 몸과 마음에 대한 확신. 2편 인간의 몸에 대한 이해. 생명의 기원이나 인간의 출현 과정에 대해 아직 완전히 합의된 결론은 없다. 그러나 모든 가설은 생명의 기원이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무기화합물에서 유기화합물 생성, 중합체 형성, 유전물질 생성, 원핵생물, 진핵생물, 다세포 동물 껍질의 생성, 동물의 분화, 자기 복제, 자기 조립 등과 관련된 복잡다단한 진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은 일치한다. 빅뱅으로 140억여 년 전 우주가 생겨난 뒤 이어서 50억여 년 전 태양 생성, 46억여 년 전 지구 탄생, 38억여 년 전 원핵생물 탄생, 27억여 년 전 산소 생성, 21억여 년 전 세포막을 가진 진핵생물 탄생, 6억여 년 전 양치식물 등장, 5억여 년 전 척추동물 출현, 2.5억여 년 전 파충류 탄생, 2.1억여 년 전 공룡 등장, 400만여 년 전 드디어 인류가 출현했다. 인류는 150만여 년 전부터 불을 사용할 줄 알았고, 지금으로부터 약 20만여 년 전에는 현재 우리의 직접 조상인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나타났다. 현생 인류 호모 사피엔스는 20만여 년 전부터 동족의 시신을 땅에 묻기 시작함으로써 종교적 의미의 행위를 시작했다. 그들은 1만 2천 년 전부터 정착농경을 했고, 기원전 3천여 년 경부터 물질과 정신 양면으로 문명의 기원을 열었다. 기원 후 18세기에 인공에너지를 사용하는 1차 산업혁명, 19세기의 전기 사용과 대량 생산의 2차 산업혁명, 20세기의 컴퓨터와 인터넷을 사용하는 3차 산업혁명, 21세기의 생명공학과 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통합하여 활용하는 제4차 산업혁명을 이루어 가고 있다. 소녀는 우주와 인류 문화를 이렇게 역사적 과학적 시각으로 이해한 다음, 이러한 시각으로 인간과 자기 자신, 특히 인간과 자기 자신의 몸을 좀 더 정확히 알고 싶었다. 소년이 자신의 몸에 대해 분명히 알고자 하는 데는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몸을 아는 것이 선결과제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특히 마음, 즉 정신현상을 몸의 수반현상으로 보는 현대의 과학 철학에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었다. 소년에게 이 점이 중요했던 이유는 몸과 마음에 대한 예전의 통찰들은 이 둘을 분립적으로 보았으나, 과학은 몸과 마음을 둘이 아닌 하나의 통합 현상으로 보는 데에 있었다. 메소포타미아, 인도, 그리스, 로마, 이집트, 중국, 히브리 등 고대 문명은 대부분 영혼, 즉 인간 정신을 몸과 별개의 독자적인 실체로 보았다. 이와 달리 인도에서 500여 년 정도 관심을 모았다가 인도 밖으로 더 크게 번져 나아간 불교는 영혼이라는 불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마음을 물질로 이루어진 몸과 외부 대상의 관계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가변적 현상으로 보았다. 이 점에서 불교는 영혼의 실체를 믿어온 거대한 인도 전통으로부터의 완연한 일탈이다. 흥미로운 점은 불교의 이런 입장이 18세기 이후 실험과 분석에 의한 실증적 결과에 근거하는 과학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는 사실이다. 소년의 생각은 정신을 몸의 수반현상으로 보는 과학 철학의 입장에 끌렸다. 인간과 몸에 대한 소년의 탐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생명의 기본 조건은 호흡, 지각, 운동, 생식의 4가지다. 이들 중 생식은 자기 복제를 통한 번식을 의미한다. 어떤 존재가 생명체이려면 번식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인간 생명체는 남녀 이성이 육체로 결합하여 후손을 낳는 유성생식을 한다. 대지도론 같은 불교 문헌은 남녀가 몸을 합쳐 결합하면 허공에서 그 순간을 기다리던 중음신이 즉각 그곳에 깃들므로써 영육이 결합된 인간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기독교는 창조신 야훼가 흙으로 만든 육신에 숨을 불어넣어 영혼을 만들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소녀는 인간의 마음에 관한 한 종교적 믿음보다 과학적 지식을 자신의 판단으로 삼았다. 물리적으로 정자와 난자라는 물질이 결합하면 인간 신체가 발생하고 그 신체의 수반 현상으로서 뇌를 중심으로 한 정신 현상이 발현한다고 보았다. 인간의 신체는 음식, 물, 공기를 받아들여 체내에서 신진대사에 사용한다. 신진대사는 체내로 수용한 영양분을 에너지로 바꾸어 심신의 생명활동에 적용하는 일체의 화학 반응을 말한다. 정신현상 역시 소화 흡수된 영양분의 신진대사 작용에 의한 결과이다. 영양분이 체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신체 기능은 물론 동시에 정신작용도 멈추게 된다. 신체가 사멸하면 정신현상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체가 사멸한다고 해서 동시에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나고 마는 것은 아니다. 한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에 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의 결과들은 세포에게 디옥시리보핵산 DNA로 저장된다. 이는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단백질로 구성된 화학물질의 일종이다. 인간은 육체적 자기복제를 거듭하며 이 DNA의 정보를 담아 세대 전이를 반복한다. 여기서도 명백히 드러나듯이 물질과 정신은 둘이 아니다. 인간은 결코 물질과 정신, 신체와 마음으로 양분할 수 없다. 정신활동은 물질로 간직되어 전이되고 전이된 화학물질은 다시 정신활동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소녀는 이러한 과학의 발견을 보면서 과학적 진리와는 결이 다를 수밖에 없는 종교적 주장에만 경도될 수 없게 되었다. 다시 말하지만 정신현상의 결과들은 유전자로 간직되어 다음 세대로 전이된다. 최근의 과학은 기억의 일부까지도 유전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는 중이다. 소녀는 10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새롭게 제시되는 이러한 과학적 성과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섭렵하고 있다. 굳이 윤회라는 개념으로 말하자면 소년의 관점은 유전자 윤회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25년 여름 만불 삼방에서 학성